흔히 깨어남을 표현할 때 인용되는 장자의 꿈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꾼다. 헐헐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유유자적 즐기다가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잠시 후 깨어나니 여전히 자신은 장자였던 것이다. 놀랍다. 모르겠다.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것인지, 장자와 나비는 엄연히 구분되어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비가 되었다가 장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장자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꾼다.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꿈을 꾼다. 생생한 꿈을 꿀 때는 진짜 그것이 현실 같다. 연결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 꿈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정보들이 잠자는 동안에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출현되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궁금하다. 아무튼 잠자는 동안에는 깨어있을 때 억눌러 놓았던 무의식을 해제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평소에 지니고 있던 욕구나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사건을 구성한다. 분노나 두려움을 많이 억눌러 놓은 사람은 화나거나 폭력적인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성욕을 비롯한 억눌린 욕구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꿈을 꾸게 된다. 이렇듯 꿈꾸는 사람이 꿈이라는 작업 과정을 통해 억제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표면의식으로 어떤 상징이나 예고로 좋게 해석하게 된다. 오죽하면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억눌린 무의식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인 의식은 자신의 무의식에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두렵고 불쾌한 감정이 들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뜩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 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인정하고 느껴주면 없어지는 것이 무의식의 패턴이다. 오늘은 장자의 나비꿈 이야기이니 의식에 대한 속성은 다음 기회를 갖기로 하자. 장자는 평소에도 자유로워질 것을 간절하게 갈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비 꿈을 꾸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현실과 꿈의 차이에 대해 고찰해왔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악몽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꿈꾸고 있다고는 믿지 않지만 꿈꾸고 있지 않다고 증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철학적 고민인 것이다. 이에 대해 데카르트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일어난 일들은 기억을 통해 하나로 연결할 수 있지만 꿈과 꿈 또는 꿈과 인생 전체는 기억을 통해 연결할 수 없다라는 말로 꿈과 현실의 차이를 구분했다. 현실에 대한 기억은 일관성이 있지만 꿈에 대한 기억은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꿈을 꾸고 있는 동안 그것이 꿈인 줄 어떻게 알겠는가? 꿈을 꾸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꿈속에서 슬프면 오열하고 기쁘면 콧노래를 부른다. 또한 자각몽이라고 하는 루시드 드림은 꿈꾸는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은 깨어난 이후에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자는 왜 하필 나비 꿈을 꾸게 된 것일까?
자유를 원했으면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나비였을까 생각해 본다. 어떤 상징성일 텐데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변화다. 신분의 변화 말이다. 꿈틀대며 힘겹게 땅 위를 기어 다니던 더럽고 징그러운 애벌레의 신분이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삶을 살던 애벌레가 시간의 긴 사다리를 타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나비와 애벌레는 동일한 존재이지만 둘 사이에는 물리적인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추함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상반되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가지고 온 궁극적인 도약은 목적이 있었다. 그렇다. 그래서 둘째는 자유다.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 다리도 없이 땅을 기어다니는 힘겨운 삶을 마감하고 마침내 나비가 되는 순간 나비 자신은 무엇을 느꼈을까? 힘겹게 꿈틀거리던 무거움을 벗어 던지고 가볍게 허공을 날아오를 때 기어다님의 구속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났다는 그 사실을 실감할 때 나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장자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과 현실이 장자 자신의 육체와 나비 자신의 육체가 구분되지 않았다. 이것은 속박과 자유, 추함과 아름다움, 옳고 그름의 경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옳다 그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다 너다라고 차별하고 구분하는 분별적인 사고를 버리고 도의 자리에서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바다가 쉼없이 출렁이며 시시각각 서로 다른 모양의 파도를 만들어내듯이 재물의 바다에서 사물들은 존재의 출렁임에 따라 부단한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물도 그 사물로 고정될 수 없다. 현재의 나는 언젠가는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으며 개미나 새가 될 수도 있다. 장자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자가 되는 것은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선악에 대한 응보의 대가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주의 대원칙에 몸을 맡기는 변화의 과정일 뿐이다. 소나무와 진달래가 존재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자연에는 고귀하거나 미천한 것이 없다. 단지 모습을 바꿔가며 다른 형태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이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장자의 세계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진 재산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존재 가치에서는 높낮이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단지 서로 조금 다를 뿐이다. 파도가 일렁이듯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을 뿐이다. 인간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말이다. 장자의 꿈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꿈인지도 모른다. 온갖 이념들과 선악의 분별들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의식의 세계이다. 아무리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도 장자의 세계관에서 바라보면 허망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나의 단순한 아집과 편견들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나 국가에 의해 조장된 온갖 인위적 이념과 관념들이 우리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 거대한 꿈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있다. 꿈에서 깨어나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꿈을 꿈으로 파악하는 자발적 각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자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남의 출발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다.